지금 이 순간 어떤 오해가 마음을 아프게 하나요? 가족, 그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가슴은 답답하고 외로워집니다. 자녀가 무심하게 대꾸하거나 부모님이 내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배우자가 내 노력을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묻죠. 가족인데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이 질문은 억울함과 함께 외로움을 키웁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몰라주는 거야? 라는 생각은 마음을 더 무겁게 하죠.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이 아픔을 부드럽게 품어줍니다. 법구경은 속삭여요. 마음이 다투면 고통이 온다. 오늘 우리는 가족 간의 오해로 생긴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그 마음을 이해하는 여정을 시작할게요. 여러분은 어떤 오해가 마음을 아프게 하나요?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지만 때론 가장 멀게 느껴집니다. 아침 식탁에서 자녀가 말없이 밥을 먹고 잘 지내? 라는 질문에 괜찮아요 라고 짧게 답할 때 가슴이 서늘해져요. 내가 뭘 잘못했나? 라는 생각에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부모님께 고민을 털어놓으려 하면 그냥 참아라는 말이나 내가 너만 했을 땐 이라는 비교가 돌아오죠. 왜 내 맘을 안 들어주는 거지? 라는 억울함이 쌓여갑니다. 배우자와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좀 힘들었어 라고 말하면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라는 대답에 입을 다물게 되죠. 이 순간들 우리는 가족인데 왜 이렇게 멀까? 라고 묻습니다. 법구경은 이 아픔을 이렇게 위로해요. 마음이 어지러우면 고통이 따른다. 여러분은 어떤 가족의 말에 마음이 아팠나요? 이 오해는 일상 곳곳에서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저녁에 가족과 TV를 보며 오늘 회사 어땠어? 라고 물었을 때 그냥 그래 라는 대답에 대화가 멈추죠. 내가 이렇게 신경 쓰는데 왜 몰라주는 거야? 라는 생각은 가슴을 답답하게 합니다. 자녀에게 공기놀이 좀 그만해라고 말했는데 엄마는 맨날 잔소리야 라는 반응에 속이 상해요. 부모님께 저 이런 일 하고 싶어요 라고 꿈을 나눴지만 그건 안정적이지 않아 라는 말에 꿈이 짓밟힌 기분이 들죠. 배우자가 당신도 좀 도와줘 라고 말할 때 나도 최선을 다했는데 라는 억울함이 스쳐갑니다. 이 순간들 우리는 가족이니까 당연히 이해해 줄 거야 라고 믿었지만 그 믿음이 무너질 때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오해로 가슴이 답답했나요? 가족 간의 오해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를 만듭니다. 자녀가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을 때 내가 부모로서 부족한가? 라는 자책이 밀려와요. 부모님이 너만 잘 살면 돼 라고 말할 때 그 뒤에 숨은 걱정을 모르고 왜 날 믿지 않지? 라며 화를 내죠. 배우자가 바쁜 하루 끝에 나 좀 쉬게 라고 말할 때 나도 힘든데 라는 생각에 대화가 끊어집니다. 이 오해들은 가족이니까 내 맘을 알겠지라는 기대에서 시작되지만 서로의 마음이 엇갈리며 상처를 남깁니다. 법구경은 이 갈등을 이렇게 가르쳐요. 마음이 다투면 고통이 생기고 평화로우면 고통이 사라진다. 이 말씀은 우리의 아픔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대가 오해를 키웠나요? 이 아픔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은희 씨는 50대, 자녀가 무심하게 대꾸할 때 내가 엄마로서 부족한가? 라며 외로워했어요. 왜 날 이해하지 못할까? 라는 질문은 그녀의 가슴을 무겁게 했죠. 준호는 20대, 부모님의 안정적인 일해라라는 간섭에 내 꿈을 왜 몰라주지? 라며 답답해했어요. 은희 씨와 준호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과 닿아 있습니다. 법구경은 그들에게 위로했어요. 마음이 어지러우면 고통이 따른다. 이 가르침은 가족 간의 오해로 생긴 외로움에도 따뜻한 빛을 비춥니다. 우리는 이 아픔을 혼자 안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함께 공감하며 그 아픔을 이해하는 길을 걸어볼게요. 여러분은 은희 씨와 준호이 어떤 아픔에 공감하시나요? 가족의 오해는 단순히 말이 어긋난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서로를 지나치는 순간들이죠. 자녀가 엄마,
나 바빠라고 말할 때 그 뒤에 숨은 스트레스를 모르고 왜 저를 밀어내? 라고 생각해요. 부모님이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라고 할 때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내 맘을 몰라 라고 반발하죠. 배우자가 오늘 좀 조용히 있고 싶어라고 말할 때 나를 외면하는 거야 라는 오해가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 오해들은 가족이니까 당연히 알 거야 라는 믿음에서 시작되지만 서로의 마음이 닿지 않을 때 외로움이 깊어집니다. 법구경은 이 외로움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고통이 사라진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아픔을 따뜻하게 품어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오해로 가족과 멀어졌나요? 법구경의 말씀은 이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합니다. 부처님은 탐욕과 분노로 마음이 어지러우면 고통이 따른다고 하셨어요. 가족에게 왜 날 이해하지 못해? 라고 화낼 때 그 분노는 우리를 더 아프게 하죠. 내가 더 잘했으면 오해가 없었을까? 라는 자책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법구경은 이 감정들을 싸우지 말고 바라보라고 가르쳐요. 마음이 다투면 고통이 생긴다는 말씀은 오해와 갈등의 뿌리를 보여줍니다. 가족의 무심한 말은 그들의 피로와 걱정에서 왔을 수 있어요. 우리의 억울함은 이해받아야 해라는 기대에서 생겼죠. 이 가르침은 일상에서 살아 숨쉬어요. 자녀와 마주할 때 내가 힘들었구나 라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께 나도 노력하고 있어 라고 속삭여 보세요. 이 공감은 오해의 첫걸음을 풀어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공감으로 마음을 열고 싶나요? 앞으로 우리는 이 오해의 뿌리를 더 깊이 들여다볼 거예요. 다음 여정에서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따라 가족이 날 이해해야 해라는 기대와 내 맘 알겠지라는 가정이 어떻게 오해를 키웠는지, 그리고 그 아픔을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찾아볼게요. 반야심경은 말할 거예요. 모든 것은 공하다. 법구경은 위로할 거예요. 마음이 평화로우면 자유롭다. 우리의 억울함과 외로움은 무겁지만 부처님의 지혜는 그 마음을 가볍게 할 길을 열어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이해로 가족과 가까워지고 싶으신가요? 자, 지금 이 순간 부드럽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코끝의 차가운 공기, 가슴의 따뜻한 움직임, 이 숨결 속에 이미 공감의 씨앗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무겁지만 지금의 당신은 충분해요. 법구경은 말해요. 마음이 평화로우면 고통이 사라진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오해가 마음을 아프게 하나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어떤 기대가 오해를 키웠나요?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지만 오해로 마음이 멀어질 때가 많죠. 자녀의 무심한 대답, 부모님의 간섭, 배우자의 무관심은 내 맘을 몰라 라는 억울함을 남깁니다. 이 아픔의 뿌리는 어디일까요? 우리는 가족이 내 맘을 이해해야 해라고 기대하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라고 가정하며 마음을 솔직히 나누지 못해 소통이 끊어집니다. 이 기대, 가정, 소통 부족은 오해의 씨앗이 되죠. 반야심경은 속삭여요. 색즉시공, 모든 것은 공하다. 이 가르침은 오해의 뿌리가 덧없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가족 간 오해의 원인을 들여다보고 그 아픔을 이해하는 길을 걸어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기대가 오해를 키웠나요? 오해의 첫 번째 뿌리는 가족은 날 이해해야 해라는 기대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당연히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믿죠. 자녀가 학교 잘 다녀왔어? 라는 질문에 그냥 이라고 답할 때 내가 이렇게 신경 쓰는데 왜 몰라? 라는 실망이 쌓여요. 부모님께 저 일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을 때 그건 위험해라는 반응에 내 꿈을 이해 안 해 라며 억울해합니다. 배우자에게 오늘 좀 힘들었어 라고 털어놓았을 때 다들 그렇게 살아 라는 말에 내 맘을 왜 몰라주는 거지? 라는 아픔이 생기죠. 이 기대는 가족은 내 맘을 읽어야 해라는 믿음에서 시작되지만 그들이 우리의 기대를 채우지 못할 때 오해가 깊어집니다.
반야심경은 말해요. 모든 것은 공하다. 이 기대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떤 기대로 마음이 아팠나요? 이 기대는 일상에서 조용히 오해를 키웁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자녀에게 요즘 어때? 라고 물었을 때 별일 없어 라는 짧은 대답에 왜 나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죠. 부모님께 주말에 좀 쉬고 싶어요 라고 말했는데 너무 나태해라는 꾸중에 내 상황을 몰라 라며 답답해합니다. 배우자가 오늘 좀 바빠라고 말할 때 나보다 일이 중요해 라는 오해가 스쳐가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내 맘을 알 거야 라고 기대하지만 그들의 반응이 다를 때 실망이 쌓입니다. 반야심경은 이 실망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색즉시공이라는 말씀은 기대가 조건에 따라 생긴 그림자임을 보여줍니다. 이 기대를 내려놓으면 오해의 무게가 가벼워져요. 여러분은 어떤 기대가 가족과 거리를 만들었나요? 오해의 두 번째 뿌리는 내 맘 알겠지라는 가정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 거라고 가정하죠. 자녀가 방에서 나오지 않을 때 바쁘겠지라고 넘기지만 속으론 왜 나와 시간을 안 보내? 라는 오해가 생깁니다. 부모님께 회사에서 힘들었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알아서 위로해줬으면 이라고 바라지만 그들이 모르면 왜 무심해? 라며 서운해하죠. 배우자에게 집안일 좀 도와줘라고 직접 말하지 않고 눈치껏 했으면 이라고 생각하다가 왜 나만 신경 써? 라며 화를 냅니다. 이 가정은 말하지 않아도 알 거야 라는 믿음에서 시작되지만 서로의 마음이 닿지 않을 때 오해가 커집니다. 반야심경은 위로해요. 공즉시색, 모든 것은 덧없다. 이 가정도 실체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떤 가정으로 오해를 키웠나요? 이 가정은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오해를 만듭니다. 자녀가 엄마, 나중에 얘기해라고 말할 때 그냥 귀찮은 거겠지 라고 가정하며 왜 날 피하는 거야? 라고 오해하죠. 부모님께 결혼은 아직이에요 라고 말하지 않고 알아서 이해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언제쯤 하려고? 라는 질문에 왜 내 속도를 몰라? 라며 답답해합니다. 배우자가 오늘 좀 조용히 있고 싶어 라고 말할 때 나와 거리를 두려는 거야 라고 가정하며 서운해요. 이 가정들은 가족이니까 내 맘과 같을 거야 라는 믿음에서 오지만 서로 다른 마음을 확인하지 않으면 오해가 쌓입니다. 반야심경은 이 오해를 풀어줍니다. 모든 것은 공하다는 말씀은 가정이 만들어낸 그림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정으로 가족과 어긋났나요? 오해의 세 번째 뿌리는 소통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가족과 마음을 솔직히 나누는 걸 망설이죠. 말해봤자 이해 안 할 거야 라며 침묵하거나 내가 약해 보일까? 라며 감정을 숨깁니다. 자녀에게 내가 이렇게 말해서 내가 속상했어 라고 말하지 않고 혼자 사귀다가 넌 몰라도 돼라고 툭 내뱉죠. 부모님께 저 진짜 힘들어요 라고 털어놓지 않고 괜찮아요 라고 대충 넘기다가 왜 날 안 챙겨? 라며 억울해합니다. 배우자에게 당신 말에 상처받았어 라고 말하지 않고 됐어 라고 대화를 끝내며 거리를 둬요. 이 침묵은 말하지 않아도 괜찮겠지라는 희망에서 시작되지만 소통이 없으면 오해의 벽이 높아집니다. 반야심경은 말해요. 공즉시색, 모든 것은 실체 없다. 이 말씀은 소통 부족으로 생긴 오해도 덧없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지 않아 오해가 생겼나요? 소통 부족은 가족의 일상을 외롭게 합니다. 식사 시간에 오늘 어땠어? 라고 물었을 때 그냥 이라는 대답에 더 묻지 않고 침묵하면 가족이 왜 이렇게 조용하지? 라는 외로움이 커져요. 부모님께 저 이런 고민 있어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부담 주겠지라며 참다가 왜 날 모르는 거야? 라며 서운해하죠. 배우자와 우리 좀 더 같이 시간 보내자라고 말하지 않고 알아서 하겠지라고 기다리다만 왜 나만 노력해? 라는 오해가 쌓입니다. 이 침묵은 가족 간의 마음을 가로막는 벽입니다. 반야심경은 이 벽을 부드럽게 허물어줍니다.
색즉시공은 소통 없는 마음도 조건에 따라 생긴 그림자임을 보여줍니다. 이 침묵을 깨면 오해는 가벼워져요. 여러분은 어떤 소통을 망설였나요? 이 오해의 뿌리는 우리의 이야기 속에도 있습니다. 은희 씨는 50대, 자녀가 항상 바빠라고 말할 때 내가 엄마로서 부족한가? 라며 기대했지만 그 기대가 오해를 키웠어요. 준호는 20대, 부모님께 내 꿈을 지지해줬으면 이라고 말하지 않고 알겠지라고 가정했지만 그 가정이 갈등을 낳았죠. 은희 씨와 준호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과 닿아 있어요. 반야심경은 그들에게 위로했어요. 모든 것은 공하다. 이 가르침은 기대와 가정, 소통 부족으로 생긴 오해에도 빛을 비춥니다. 우리는 이 뿌리를 이해하며 오해를 풀기를 찾아갈 거예요. 여러분은 은희 씨와 준호의 어떤 오해에 공감하시나요? 반야심경의 가르침은 오해의 뿌리를 더 깊이 풀어줍니다. 부처님은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하셨어요. 가족에 대한 기대, 말하지 않은 가정, 소통 없는 침묵은 조건이 모여 생긴 그림자예요. 자녀의 무심함은 그들의 스트레스에서, 부모님의 간섭은 걱정에서, 배우자의 무관심은 피로에서 왔을 수 있어요. 우리의 억울함은 이해받아야 해라는 집착에서 생겼죠. 이 공을 알면 이 오해는 내 전부야라는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반야심경은 말해요. 공은 모든 고통을 품는다. 이 가르침은 일상에서 살아 숨쉬죠. 자녀와 마주할 때 이 기대는 공해라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께 이 가정은 덧없어라고 속삭여 보세요. 이 이해는 오해를 풀 첫걸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공으로 오해를 바라보고 싶나요? 앞으로 우리는 이 오해를 풀어갈 지혜를 배울 거예요. 다음 여정에서 금강경의 가르침을 따라 모든 아픔은 지나가고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며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법을 찾아볼게요. 금강경은 말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머물라. 법구경은 위로할 거예요. 마음이 평화로우면 자유롭다. 우리의 오해와 억울함은 무겁지만 부처님의 지혜는 그 마음을 가볍게 할 길을 열어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지혜로 가족과 가까워지고 싶으신가요? 자, 지금 이 순간 부드럽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코끝의 차가운 공기, 가슴의 따뜻한 움직임, 이 숨결 속에 이미 이해의 씨앗이 있습니다. 오해는 무겁지만 지금의 당신은 충분해요. 반야심경은 말해요. 모든 것은 공하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기대가 오해를 키웠나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어떤 지혜로 소통을 시작하고 싶나요? 가족의 무심한 말, 이해하지 못하는 반응은 가슴을 답답하게 합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 라는 억울함은 오해의 벽을 더 높이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아픔을 풀어줄 지혜를 줍니다. 모든 감정은 지나가고 가족도 우리처럼 아프며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마음이 소통을 열어줍니다. 금강경은 속삭여요. 지금 이 순간에 머물라. 이 가르침은 오해를 싸우지 않고 이해로 품는 길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무상, 자비, 지금이라는 지혜로 가족과의 오해를 풀어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지혜로 소통을 시작하고 싶나요? 첫 번째 지혜는 모든 감정은 지나간다는 무상의 깨달음입니다. 자녀의 무심한 대답, 부모님의 간섭, 배우자의 무관심에 왜 날 이해하지 못해? 라며 억울해할 때 이 아픔이 영원할 것 같죠. 하지만 부처님은 모든 것은 덧없다고 하셨어요. 금강경은 가르쳐요. 과거와 미래에 집착하지 말라. 자녀가 엄마, 나 바빠라고 툭 내뱉을 때 내가 부족한가? 라는 자책 대신 이 순간은 지나갈 거야 라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의 그건 안 돼 라는 말에 답답할 때 이 억울함도 사라질 거야 라고 속삭여 보세요. 배우자가 오늘 좀 피곤해 라고 말할 때 이 서운함도 덧없어 라고 바라보세요. 이 무상은 이 오해가 날 망칠 거야 라는 두려움을 덜어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픔을 무상으로 바라보고 싶나요? 무상의 지혜는 일상에서 오해를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우리는 이 억울함은 끝나지 않을 거야 라며 밤을 지새우고 내가 잘못했나 라며 자책하죠. 하지만 금강경은 이 마음을 지금으로 돌려줍니다. 모든 것은 꿈처럼 덧없다는 말씀은 오해도 조건에서 생긴 그림자임을 보여줍니다. 자녀와 밥을 먹으며 너 왜 이렇게 말해? 라고 화낼 때 이 감정은 지나가라고 멈춰보세요. 부모님의 잔소리에 왜 날 몰라? 라며 답답할 때 이 아픔도 사라져라고 속삭여보세요. 배우자의 무심함에 내가 외로운가? 라며 서운할 때 이 순간은 덧없어라고 바라보세요. 이 무상은 가족이 날 이해해야 해라는 집착을 가볍게 합니다. 금강경은 위로해요. 지금의 머무는 자는 자유롭다. 여러분은 어떤 오해를 무상으로 풀고 싶나요? 두 번째 지혜는 가족도 우리처럼 아프다는 자비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자녀의 무심함, 부모의 간섭, 배우자의 무관심에 왜 나만 아파? 라며 억울해하지만 그들도 각자의 아픔을 안고 있어요. 금강경은 모든 존재의 마음을 헤아리라고 하셨어요. 자녀가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을 때 너도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너 잘되길 바란다고 간섭할 때 그 뒤에 걱정이 있겠어 라고 공감해 보세요. 배우자가 오늘 좀 혼자 있고 싶어 라고 말할 때 너도 지쳤구나 라고 속삭여 보세요. 이 자비는 그들이 잘못했어 라는 원망을 덜어주고 우리 모두 아프다라는 공감으로 소통을 열어줍니다. 금강경은 말해요. 자비는 모든 것을 잇는다. 여러분은 누구의 아픔을 자비로 품고 싶나요? 자비의 지혜는 가족의 일상을 따뜻하게 합니다. 우리는 내가 이렇게 아프니 이해해줘라며 가족에게 기대지만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오해가 쌓이죠. 금강경은 이 거리를 좁혀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라는 말씀은 가족의 아픔도 함께 보는 것이라고 가르쳐요. 자녀가 학교 힘들어라고 말할 때 내가 얼마나 지쳤는지라고 공감해 보세요. 부모님께 항상 걱정하세요 라고 듣는다면 그건 사랑이구나 라고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가 조용할 때 너도 힘든 날이 있지라고 바라보세요. 이 자비는 왜 날 몰라? 라는 억울함을 줄이고 너도 아프다는 이해로 마음을 이어줍니다. 금강경은 위로해요. 자비로운 마음은 평화를 낳는다. 여러분은 어떤 자비로 가족과 가까워지고 싶나요? 세 번째 지혜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오해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 가족과 소통하지 못하죠. 저번에 저를 무시했잖아라며 과거를 곱씹거나 앞으로도 날 몰라줄 거야라며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지금에 머무르라고 하셨어요. 금강경은 가르쳐요. 지금 이 순간이 진실이다. 자녀가 오늘 좀 바빠라고 말할 때 지금 내가 힘들구나라고 지금을 바라보세요. 부모님이 너만 잘 살면 돼 라고 말할 때 지금 나를 걱정하시는구나 라고 느껴보세요. 배우자가 나중에 얘기해 라고 말할 때 지금 너도 쉬고 싶구나 라고 이해해 보세요. 이 지금은 가족이 날 이해해야 해라는 부담을 덜고 소통의 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금으로 소통을 시작하고 싶나요? 지금의 지혜는 우리의 일상에서 소통을 키웁니다. 우리는 저번에 왜 그랬어? 라며 과거를 붙잡고 앞으로 어쩌지? 라며 미래를 걱정하죠. 하지만 금강경은 이 마음을 지금으로 돌려줍니다. 과거와 미래에 머물지 말라는 말씀은 지금의 마음이 소통의 시작임을 보여줍니다. 자녀와 마주할 때 지금 내 맘을 들어볼게라고 말해보세요. 부모님께 지금 제 고민을 나눌게요 라고 속삭여보세요. 배우자와 지금 우리 좀 얘기할까? 라고 물어보세요. 이 지금은 오해가 영원할 거야 라는 두려움을 덜어줍니다. 대신 지금 우리가 함께하라는 따뜻한 마음으로 소통을 열어줘요. 금강경은 말해요. 지금 이 순간이 너의 자유다.
여러분은 어떤 지금으로 가족과 닿고 싶나요? 이 지혜는 우리의 이야기 속에서도 빛납니다. 은희 씨는 50대, 자녀의 무심함에 내가 부족한가? 라며 자책했지만 이 아픔도 지나갈 거야 라는 무상으로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준호는 20대, 부모님의 간섭에 답답했지만 그들도 걱정하시는 거야 라는 자비로 갈등이 풀렸죠. 은희 씨와 준호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과 닿아 있어요. 금강경은 그들에게 위로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 머물라. 이 가르침은 오해로 생긴 억울함에도 따뜻한 길을 열어줍니다. 무상, 자비, 지금은 소통의 씨앗을 심어주고 가족과의 거리를 좁혀줘요. 여러분은 은희 씨와 준호의 어떤 지혜에 공감하시나요? 금강경의 가르침은 이 철학을 더 깊이 풀어줍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꿈처럼 덧없다고 하셨어요. 자녀의 무심함, 부모님의 간섭, 배우자의 무관심은 조건이 모여 생긴 순간이에요. 우리의 억울함은 이해받아야 해라는 집착에서 왔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머물라는 가르침은 이 모든 것을 지금으로 돌려줍니다. 자녀와 밥을 먹을 때 지금 내가 여기 있어 라고 느껴보세요. 부모님과 통화할 때 지금 우리가 연결됐어 라고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와 마주할 때 지금 너와 함께야 라고 속삭여 보세요. 이 지금은 오해의 벽을 허물고 소통의 문을 열어줍니다. 금강경은 위로해요. 지금에 머무는 자는 모든 아픔을 넘는다. 여러분은 어떤 지금으로 이해를 키우고 싶나요? 앞으로 우리는 이 지혜를 실천으로 키울 거예요. 다음 여정에서 아미타경의 가르침을 따라 나를 위로하고 가족을 공감하며 서로를 품는 자비의 마음을 배워볼게요. 아미타경은 말할 거예요. 자비는 모든 것을 잇는다. 법구경은 위로할 거예요. 자비로운 자는 평화롭다. 우리의 오해는 무겁지만 자비의 실천은 그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자비로 가족과 소통하고 싶으신가요? 자, 지금 이 순간 부드럽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코끝의 차가운 공기, 가슴의 따뜻한 움직임, 이 숨결 속에 이미 지혜의 씨앗이 있습니다. 억울함은 무겁지만 지금의 당신은 충분해요. 금강경은 말해요. 지금 이 순간이 너의 빛이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지혜로 소통을 시작하고 싶나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어떤 자비로 가족을 이해하고 싶나요? 가족의 무심한 말이나 이해하지 못하는 반응은 내 맘을 몰라 라는 억울함을 남깁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비로 이 아픔을 품어줍니다. 나를 위로하고 가족의 마음을 공감하며 때론 부드럽게 경계를 세우는 자비는 소통의 씨앗을 심어줘요. 아미타경은 속삭여요. 자비는 모든 것을 잇는다. 이 가르침은 오해의 벽을 허물고 가족과 마음을 연결하는 길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자비의 마음으로 나와 가족을 품으며 소통의 첫걸음을 내디뎌 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자비로 가족을 이해하고 싶나요? 자비의 첫걸음은 나를 위로하는 마음입니다. 자녀가 무심하게 대꾸하거나 부모님이 내 선택을 반대하거나 배우자가 내 노력을 몰라줄 때 우리는 내가 부족한가 라며 자책하죠. 이 자책은 가슴을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먼저 나를 품으라고 하셨어요. 아미타경은 가르쳐요. 자비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자녀의 엄마, 나 바빠라는 말에 속상할 때 나는 괜찮아라고 속삭여 보세요. 부모님의 그건 위험해라는 반대에 억울할 때 나는 최선을 다했어라고 위로해 보세요. 배우자의 오늘 좀 피곤해라는 무심함에 서운할 때 나는 충분해라고 다독여 보세요. 이 위로는 내가 잘못했어라는 자책을 덜어주고 소통의 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위로로 자신을 품고 싶나요? 이 자비는 일상에서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우리는 내가 더 잘했어야 했어라며 밤을 지새우고 내가 약해서 오해받았나 라며 스스로를 몰아세우죠.
하지만 아미타경은 이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줍니다. 자비는 모든 일을 품는다는 말씀은 나의 아픔도 소중함을 보여줍니다. 저녁 식사 후 자녀와 대화가 끊겼을 때 나는 최선을 다했어라고 속삭여 보세요. 부모님의 잔소리에 답답할 때 나는 내 길을 가고 있어라고 위로해 보세요. 배우자가 무심할 때 나는 괜찮아라고 다짐해 보세요. 이 위로는 내가 이해받아야 해라는 부담을 덜어줍니다. 대신 나는 충분해라는 따뜻한 마음으로 소통을 준비해요. 아미타경은 말해요. 자비는 마음의 평화를 낳는다. 여러분은 어떤 위로로 마음을 가볍게 하고 싶나요? 자비의 두 번째 실천은 가족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의 무심함, 부모님의 간섭, 배우자의 무관심에 왜 나만 아파? 라며 억울해하지만 그들도 각자의 아픔을 안고 있어요. 아미타경은 모든 존재의 고통을 보라고 하셨어요. 자녀가 학교 괜찮아? 라는 질문에 그냥 이라고 답할 때 너도 힘들었구나 라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안정적인 일 해라라고 말할 때 너무 걱정하시는구나 라고 공감해 보세요. 배우자가 나중에 얘기해라고 말할 때 너도 지쳤구나 라고 속삭여 보세요. 이 공감은 그들이 잘못했어라는 원망을 줄이고 우리 모두 아프다는 이해로 마음을 이어줍니다. 아미타경은 위로해요. 자비는 모든 것을 잇는다. 여러분은 누구의 아픔을 공감하고 싶나요? 이 공감은 가족과의 일상을 따뜻하게 바꿉니다. 우리는 왜 날 몰라? 라며 가족을 원망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오해가 쌓이죠. 아미타경은 이 거리를 좁혀줍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평화를 준다는 말씀은 가족의 아픔도 품는 것이라고 가르쳐요. 자녀가 방에서 나오지 않을 때 내가 지쳤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의 너만 잘 살면 돼 라는 말에 그건 사랑이구나 라고 느껴보세요. 배우자가 조용할 때 너도 쉬고 싶겠어 라고 바라보세요. 이 공감은 내가 이해받아야 해라는 집착을 덜어줍니다. 대신 너도 아프다는 자비로 소통의 문을 열어줘요. 아미타경은 말해요. 자비는 마음을 하나로 묶는다. 여러분은 어떤 공감으로 가족과 가까워지고 싶나요? 자비의 세 번째 실천은 부드럽게 경계를 세우는 마음입니다. 가족과의 소통은 중요하지만 때론 내 마음을 지킬 경계가 필요해요. 자녀의 무심한 말, 부모님의 간섭, 배우자의 무관심이 상처가 될 때 지금은 이 말 안 해줘라고 말할 용기가 필요하죠. 아미타경은 자비는 자신을 지키는 힘이라고 하셨어요. 자녀가 엄마는 맨날 잔소리야 라고 말할 때 지금은 이 말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부드럽게 전해보세요. 부모님이 너 결혼 언제 할 거야? 라고 물을 때 지금은 이 얘기 말고 다른 거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배우자가 당신도 좀 참아라고 말할 때 지금은 나도 좀 쉬고 싶어 라고 표현해보세요. 이 경계는 내가 약해 보일까? 라는 두려움을 넘고 나를 지키는 자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계로 마음을 지키고 싶나요? 경계의 자비는 일상에서 나를 지켜줍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참아야 해라며 상처를 억누르고 내가 말하면 싸움이 될까? 라며 침묵하죠. 하지만 아미타경은 이 부담을 덜어줍니다. 자비는 나와 너를 함께 품는다는 말씀은 경계도 사랑임을 보여줍니다. 자녀와 대화 중 상처받을 때 지금은 이 얘기 멈추자라고 말해보세요. 부모님의 질문이 부담스러울 때 지금은 다른 얘기하고 싶어요 라고 부드럽게 전해보세요. 배우자의 말에 아플 때 지금은 나도 생각할 시간 필요해 라고 표현해보세요. 이 경계는 내가 소통을 포기했어 라는 자책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라는 자비예요. 아미타경은 위로예요. 자비는 평화의 뿌리다. 여러분은 어떤 경계로 소통을 키우고 싶나요? 이 자비의 마음은 우리의 이야기 속에서도 피어납니다. 은희 씨는 50대 자녀의 무심함에 자책했지만
너도 힘들었구나 라고 공감하며 이해의 문을 열었어요. 준호는 20대 부모님의 간섭에 답답했지만 지금은 제 선택 존중해줘라고 경계를 세우며 자유를 찾았죠. 은희 씨와 준호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과 닿아 있어요. 아미타경은 그들에게 위로했어요. 자비는 모든 것을 잇는다. 이 가르침은 오해로 멀어진 가족에게도 따뜻한 길을 열어줍니다. 자비는 나를 위로하고 가족을 공감하며 경계로 지키는 소통의 씨앗이에요. 여러분은 은희 씨와 준호의 어떤 자비에 공감하시나요? 아미타경의 가르침은 자비를 더 깊이 풀어줍니다. 부처님은 자비로운 마음은 모든 존재를 품는다고 하셨어요. 자녀의 무심함, 부모님의 간섭, 배우자의 무관심은 그들의 아픔에서 왔고 우리의 억울함은 이해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왔죠. 이 자비는 내가 먼저 이해해야 해라는 부담을 덜어줍니다. 대신 나도 너도 괜찮아 라는 따뜻함으로 소통을 시작해요. 저녁에 자녀와 내 맘 좀 말해줄래? 라고 물어보세요. 부모님께 제가 요즘 고민이에요 라고 나누어 보세요. 배우자와 우리 좀 같이 얘기할까? 라고 제안해 보세요. 이 자비는 오해의 벽을 허물고 가족을 하나로 이어줍니다. 아미타경은 말해요. 자비는 모든 아픔을 치유한다. 여러분은 어떤 자비로 소통의 씨앗을 심고 싶나요? 앞으로 우리는 이 자비를 일상에서 키울 거예요. 다음 여정에서 법구경의 가르침을 따라 호흡으로 나를 위로하고 감사로 가족과 연결하며 대화와 경계로 소통을 키우는 실천을 배워볼게요. 법구경은 말할 거예요. 작은 실천이 평화를 낳는다. 아미타경은 위로할 거예요. 자비는 마음을 잇는다. 우리의 오해는 무겁지만 자비의 실천은 그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실천으로 가족과 소통하고 싶으신가요? 자, 지금 이 순간 부드럽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코끝의 차가운 공기, 가슴의 따뜻한 움직임. 이 숨결 속에 이미 자비의 씨앗이 있습니다. 억울함은 무겁지만 지금의 당신은 충분해요. 아미타경은 말해요. 자비는 모든 것을 잇는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자비로 가족을 이해하고 싶나요? 여러분, 오늘 어떤 실천으로 소통을 시작하고 싶나요? 가족의 무심한 말이나 이해 부족은 왜 내 맘을 몰라? 라는 억울함을 남깁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작은 실천으로 이 오해를 풀어줍니다. 호흡으로 나를 위로하고 감사로 가족과 연결하며 대화로 마음을 나누고 경계로 나를 지키는 실천은 소통의 씨앗을 심어줘요. 법구경은 속삭여요. 작은 실천이 평화를 낳는다. 이 가르침은 오해의 벽을 허물고 가족과 가까워지는 길을 열어줍니다. 오늘 우리는 일상에서 소통을 키우는 실천을 배워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실천으로 소통을 시작하고 싶나요? 첫 번째 실천은 호흡으로 나를 위로하는 시간입니다. 자녀의 무심한 대답, 부모님의 간섭, 배우자의 무관심에 내가 부족한가? 라며 자책할 때 마음은 무거워져요. 하지만 부처님은 숨결 속에 평화가 있다고 하셨어요. 법구경은 가르쳐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평화롭다. 아침 5분, 조용히 앉아서 숨을 들이마시며 나는 괜찮아라고 속삭여 보세요. 자녀가 엄마, 나 바빠라고 말했을 때 속상하면 숨을 내쉬며 나는 충분해라고 위로해 보세요. 부모님의 그건 안 돼 라는 말에 답답할 때 숨을 고르며 나는 최선을 다했어라고 다짐해 보세요. 배우자의 무심함에 서운할 때 숨을 쉬며 나는 괜찮아라고 다독여 보세요. 이 호흡은 자책을 덜어주고 소통의 첫걸음을 준비해 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호흡으로 마음을 위로하고 싶나요? 호흡의 실천은 일상에서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우리는 내가 더 잘했어야 했어라며 스스로를 몰아세우고 가족이 날 몰라줘라며 억울해하죠. 하지만 법구경은 이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작은 실천이 큰 평화를 낳는다는 말씀은 호흡이 소통의 시작임을 보여줍니다. 저녁에 자녀와 대화가 끊겼을 때 잠시 멈춰 숨을 쉬며 나는 괜찮아라고 속삭여 보세요. 부모님의 잔소리에 답답할 때 숨을 고르며 나는 내 길을 가고 있어라고 위로해 보세요. 배우자가 무심할 때 숨을 내쉬며 나는 충분해라고 다짐해 보세요. 이 호흡은 내가 소통해야 해라는 부담을 덜어줍니다. 대신 나는 준비됐어라는 따뜻한 마음으로 소통을 열어줘요. 법구경은 말해요. 평화로운 마음은 자유롭다. 여러분은 어떤 호흡으로 소통을 준비하고 싶나요? 두 번째 실천은 감사로 가족과 연결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가족의 무심함에 왜 날 몰라? 라며 서운해하지만 함께 있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죠. 법구경은 만족하는 자는 평화롭다고 하셨어요. 저녁 식사 때 자녀에게 내가 여기 있어 고마워라고 말해보세요. 부모님께 전화하며 항상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전해보세요. 배우자와 오늘 하루 고마웠어 라고 속삭여보세요. 이 감사는 가족이 날 이해해야 해라는 기대를 덜어줍니다. 대신 우리가 함께하라는 따뜻함으로 마음을 이어줘요. 하루 한 번 감사일기에 가족이 있어 고마워라고 적어보세요. 이 작은 말들이 오해의 벽을 낮추고 소통의 다리를 놓아줍니다. 법구경은 위로해요. 감사는 평화를 키운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감사하고 싶나요? 감사의 실천은 가족의 일상을 따뜻하게 합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당연해라며 소홀히 지나치고 내가 더 줬는데 라며 억울해하죠. 하지만 법구경은 이 마음을 열어줍니다. 작은 선행이 큰 기쁨을 낳는다는 말씀은 감사가 소통의 씨앗임을 보여줍니다. 자녀가 학교 힘들어라고 말할 때 내가 말해줘서 고마워라고 답해보세요. 부모님이 너 잘되길 바란다고 말할 때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전해보세요. 배우자가 조용히 있을 때 내가 곁에 있어 고마워라고 속삭여보세요. 이 감사는 왜 날 몰라? 라는 서운함을 줄이고 우리가 연결됐어 라는 기쁨으로 소통을 키웁니다. 법구경은 말해요. 만족하는 마음은 평화롭다. 여러분은 어떤 감사로 가족과 가까워지고 싶나요? 세 번째 실천은 대화로 마음을 나누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말해봤자 이해 안 할 거야 라며 침묵하거나 내가 약해 보일까? 라며 감정을 숨기죠. 하지만 부처님은 솔직한 마음이 소통을 연다고 하셨어요. 법구경은 가르쳐요. 진실한 말은 평화를 낳는다. 자녀에게 내가 요즘 어때? 라고 부드럽게 물어보세요. 부모님께 저 이런 고민 있어요. 라고 조심스레 털어놓으세요. 배우자와 우리 좀 얘기할까? 라고 제안해보세요. 이 대화는 가족이 날 이해해야 해라는 부담을 덜어줍니다. 대신 내 맘을 듣고 싶어라는 자비로 소통을 시작해요. 대화가 어색해도 괜찮아요. 말해줘서 고마워라고 답하며 마음을 이어가세요. 여러분은 어떤 대화로 소통을 열고 싶나요? 대화의 실천은 일상에서 가족을 연결합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알겠지라며 말하지 않고 말하면 싸울까? 라며 망설이죠. 하지만 법구경은 이 두려움을 풀어줍니다. 부드러운 말은 마음을 잇는다는 말씀은 대화가 소통의 다리임을 보여줍니다. 자녀가 방에서 나오지 않을 때 내 맘 좀 말해줄래? 라고 물어보세요. 부모님의 간섭에 답답할 때 저 이런 생각이에요. 라고 나누어 보세요. 배우자가 무심할 때 오늘 어땠어? 라고 가볍게 물어보세요. 이 대화는 내가 먼저 말해야 해라는 압박을 덜어줍니다. 대신 우리가 닿았어라는 따뜻함으로 오해를 풀어줘요. 법구경은 말해요. 진실한 마음은 평화를 낳는다. 여러분은 어떤 대화로 가족과 닿고 싶나요? 네 번째 실천은 경계로 나를 지키는 자비입니다. 가족과의 소통은 소중하지만
때론 내 마음을 지킬 경계가 필요해요. 자녀의 무심함, 부모님의 간섭, 배우자의 무관심이 상처가 될 때 부드럽게 지금은 이 말 안 해줘라고 말할 용기가 중요하죠. 법구경은 자기를 지키는 자는 평화롭다고 하셨어요. 자녀가 엄마는 맨날 잔소리야라고 말할 때 지금은 이 얘기 멈추자라고 전해보세요. 부모님이 결혼 언제 할 거야? 라고 물을 때 지금은 다른 얘기하고 싶어요라고 말해보세요. 배우자가 당신도 참아라고 말할 때 지금은 나도 쉴 시간 필요해라고 표현해보세요. 이 경계는 소통을 끊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비예요. 여러분은 어떤 경계로 마음을 지키고 싶나요? 경계의 실천은 일상에서 나를 지켜줍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참아야 해라며 상처를 억누르고 내가 말하면 갈등이 될까? 라며 침묵하죠. 하지만 법구경은 이 부담을 덜어줍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는 자유롭다는 말씀은 경계가 소통의 일부임을 보여줍니다. 자녀와 대화 중 상처받을 때 지금은 이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라고 말해보세요. 부모님의 질문이 부담스러울 때 지금은 저한테 시간 좀 줘요라고 전해보세요. 배우자의 말에 아플 때 지금은 나도 생각할 시간 필요해라고 표현해보세요. 이 경계는 내가 약해 보일까? 라는 두려움을 넘고 나를 지켜라는 자비로 소통을 키웁니다. 법구경은 말해요. 평화를 지키는 자는 행복하. 여러분은 어떤 경계로 소통을 키우고 싶나요? 이 실천들은 우리의 이야기 속에서도 피어납니다. 은희 씨는 50대, 자녀의 무심함에 서운했지만 내가 여기 있어 고마워라고 감사하며 소통을 시작했어요. 준호는 20대, 부모님의 간섭에 답답했지만 제 맘 좀 들어주세요 라고 대화하며 이해를 키웠죠. 은희 씨와 준호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과 닿아 있어요. 법구경은 그들에게 위로했어요. 작은 실천이 평화를 낳는다. 이 가르침은 오해로 멀어진 가족에게도 따뜻한 길을 열어줍니다. 호흡, 감사, 대화, 경계는 소통의 씨앗을 심고 가족과 가까워지게 해줘요. 여러분은 은희 씨와 준호의 어떤 실천에 공감하시나요? 법구경의 가르침은 이 실천을 더 깊이 키워줍니다. 부처님은 선한 실천은 마음을 맑게 한다고 하셨어요. 자녀의 무심함, 부모님의 간섭, 배우자의 무관심은 오해를 낳지만 작은 실천은 그 벽을 허물어줍니다. 아침에 호흡하며 나는 괜찮아라고 다짐하고 저녁에 고마워라고 감사하며 대화로 내 맘을 듣고 싶어라고 나누고 경계로 지금은 나를 지킬게라고 지키는 실천은 소통의 뿌리를 키웁니다. 법구경은 말해요. 작은 선행이 큰 평화를 낳는다. 이 가르침은 일상에서 살아 숨쉬죠. 자녀와 오늘 어땠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어떤 감정을 바라보고 싶나요? 가족의 무심한 말, 이해하지 못하는 반응은 내 맘을 몰라 라는 억울함과 답답함을 남깁니다. 이 감정들은 가슴을 무겁게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마음을 부드럽게 바라보는 법을 알려줍니다. 억울함을 억울했구나 라고 인정하고 지나갈 거야 라고 맡기는 관찰은 오해를 싸우지 않고 품어줍니다. 반야심경은 속삭여요. 공즉시공, 모든 것은 공하다. 이 가르침은 감정의 덧없음을 보여주며 소통의 길을 완성해줍니다. 오늘 우리는 감정을 관찰하며 가족과의 오해를 수용하는 마음을 배워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바라보고 싶나요? 관찰의 첫걸음은 감정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자녀가 무심하게 대꾸하거나 부모님이 내 선택을 반대하거나 배우자가 내 노력을 몰라줄 때 왜 날 이해하지 못해? 라는 억울함이 솟구칩니다. 우리는 이 감정을 밀어내거나 내가 잘못했나? 라며 자책하죠. 하지만 부처님은 감정을 싸우지 말고 바라보라고 하셨어요. 반야심경은 가르쳐요. 모든 것은 공하다. 자녀의 엄마, 나 바빠라는 말에 속상할 때 억울했구나라고 조용히 인정해보세요. 부모님의 그건 안 돼 라는 반대에 답답할 때
화가 났구나라고 속삭여 보세요. 배우자의 오늘 좀 피곤해라는 무심함에 서운할 때 외로웠구나라고 다독여 보세요. 이 인정은 내가 약해라는 자책을 덜어주고 소통의 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인정하고 싶나요? 이 인정은 일상에서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우리는 이 억울함은 잘못이야라며 감정을 억누르고 내가 참아야 해라며 스스로를 몰아세우죠. 하지만 반야심경은 이 부담을 풀어줍니다. 공즉시공이라는 말씀은 감정도 조건에 따라 생긴 그림자임을 보여줍니다. 저녁 식사 후 자녀와 대화가 끊겼을 때 서운했구나 라고 조용히 바라보세요. 부모님의 잔소리에 화가 날 때 답답했구나 라고 인정해 보세요. 배우자가 무심할 때 외로웠구나 라고 속삭여 보세요. 이 인정은 내가 감정을 잘못 느꼈어 라는 자책을 줄이고 이 감정도 괜찮아 라는 따뜻함으로 마음을 열어줍니다. 반야심경은 말해요. 공은 모든 고통을 품는다.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부드럽게 인정하고 싶나요? 관찰의 두 번째 실천은 감정을 수용하며 지나갈 거야 라고 맡기는 마음입니다. 억울함, 답답함, 외로움은 영원할 것 같지만 모든 감정은 덧없이 지나갑니다. 우리는 이 아픔이 날 망칠 거야 라며 두려워하거나 가족이 날 절대 이해 못해라며 절망하죠. 하지만 반야심경은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하셨어요. 자녀의 무심함에 이 서운함이 날 망가뜨릴 거야 라고 느낄 때 이 감정도 지나갈 거야 라고 맡겨보세요. 부모님의 간섭에 이 답답함이 끝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때 이 아픔도 사라질 거야 라고 속삭여 보세요. 배우자의 무관심에 이 외로움이 영원할 거야 라고 두려울 때 이 순간도 덧없어라고 바라보세요. 이 수용은 오해를 싸우지 않고 소통의 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수용하고 싶나요? 수용의 실천은 가족과의 일상을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는 이 억울함을 해결해야 해라며 감정과 싸우고 가족이 바뀌어야 해라며 집착하죠. 하지만 반야심경은 이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가르쳐요. 모든 것은 공하다는 말씀은 감정의 덧없음을 보여줍니다. 자녀가 학교 힘들어라고 말할 때 서운했던 마음을 이 감정도 지나가라고 맡겨보세요. 부모님이 너만 잘 살면 돼 라고 말할 때 화났던 마음을 이 답답함도 사라져라고 바라보세요. 배우자가 조용할 때 외로웠던 마음을 이 아픔도 덧없어라고 속삭여 보세요. 이 수용은 내가 이 감정을 없애야 해라는 부담을 덜어줍니다. 대신 이 감정도 괜찮아라는 평화로 소통을 키웁니다. 반야심경은 위로해요. 공은 자유를 준다.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맡기고 싶나요? 이 관찰은 우리의 일상에서 소통을 완성합니다. 우리는 가족이 날 몰라줘라며 억울함에 갇히고 내가 잘못했나 라며 자책하죠. 하지만 반야심경은 이 마음을 자유롭게 풀어줍니다. 공즉시공은 감정이 실체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자녀와 대화 중 속상할 때 잠시 멈춰 억울했구나 라고 인정하고 지나갈 거야 라고 맡겨보세요. 부모님의 말에 화가 날 때 답답했구나 라고 바라보고 사라질 거야 라고 수용해보세요. 배우자의 무심함에 외로울 때 서운했구나 라고 다하고 덧없어라고 속삭여보세요. 이 관찰은 오해가 날 망칠 거야 라는 두려움을 덜어줍니다. 대신 나는 이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으로 길을 열어요. 여러분은 어떤 관찰로 소통을 자유롭게 하고 싶나요? 이 관찰의 마음은 우리의 이야기 속에서도 피어납니다. 은희자는 50대 자녀의 무심함에 내가 부족한가 라고 자책했지만 서운했구나 라고 관찰하며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준호는 20대 부모의 간섭에 화냈지만 답답했구나 라고 수용하며 자유를 찾았죠. 은희자와 준호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과 닿아요. 반야심경은 그들에게 위로했어요. 모든 것은 공하다. 이 가르침은 오해로 생긴 감정에도 따뜻한 빛을 비춰요.
억울함, 답답함을 관찰하며 인정하고 수용하면 가족과의 소통은 더 자연스럽게 완성됩니다. 이는 내가 감정을 없애야 해라는 부담을 덜고 이 마음도 괜찮아라는 자비로 소통을 키웁니다. 여러분은 은희와 준호의 어떤 관찰에 공감하나요? 반야심경의 가르침은 관찰을 더 깊이 풀어줍니다. 부처님은 색즉시공, 공즉시색으로 모든 감정이 조건에 따라 생긴다고 하셨어요. 자녀의 무심함, 부모님의 간섭, 배우자의 무관심은 그들의 아픔에서 왔고 우리의 억울함은 이해 받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됐죠. 이 관찰은 내 감정이 내 전부야라는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자녀와 밥을 먹으며 서운했구나 라고 인정하고 지나갈 거야 라고 맡겨보세요. 부모님과 통화하며 화났어 라고 바라보고 사라질 거야 라고 수용하세요. 배우자와 마주하며 외로웠구나 라고 다짐하고 덧없어 라고 속삭여보세요. 이 관찰은 소통의 벽을 허물고 가족을 더 자유롭게 이해해줍니다. 반야심경은 말해요. 공은 모든 아픔을 넘는다. 여러분은 어떤 관찰로 자유로운 소통을 키우고 싶나요? 이 관찰은 가족과의 소통을 완성하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가족이 날 이해해야 해라며 감정에 갇히고 내가 이 감정을 없애야 해라며 싸우죠. 하지만 반야인은 이 마음을 가볍게 풀어줍니다. 공즉시공은 감정이 고정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자녀의 말에 상처받을 때 억울했구나 라고 인정하고 지나갈 거야 라고 수용하세요. 부모님의 간섭에 화날 때 답답했구나 라고 보며 사라질 거야 라고 맡기세요. 배우자의 무심함에 외로울 때 서운했구나 라고 다독이며 덧없어 라고 바라보세요. 이 관찰은 내가 완벽한 소통을 해야 해라는 부담을 덜고 이제 내가 소통할 수 있어 라는 따뜻함으로 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찰로 소통의 길을 완성하고 싶나요? 앞으로 우리는 이 여정을 마무리하며 소통으로 하나가 될 거예요. 다음 여정에서 금강아미타경의 가르침을 따라 공감, 원인, 철학, 자비, 실천, 관찰을 복귀하고 이해로 가족이 가까워지는 길을 찾아봅니다. 금강아미타는 지금이 마음의 날개다 라고 말할 거예요. 반야이 아미타경은 위로할 거예요. 공 모든 것은 자유롭다. 우리의 오해는 무엇지만 이해는 그 가족을 따뜻하게 품어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이해로 하나가 되고 싶으신가요? 자, 이제 이 순간 부드럽게 숨을 들이마셔보세요. 코끝에 차가운 공기, 가슴에 따뜻한 움직임하여. 이 숨은 이미 관찰의 씨앗이 있습니다. 억울함은 이제 무겁지만 지금의 당신은 충분해요. 반야이는 말아요. 모든 것은 공하다요. 이 아이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줄 거예요. 이제 어떤 감정을 바라보고 싶나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어떤 이해로 가족과 가까워지고 싶나요? 우리는 가족인데 내 마음을 몰라 라는 억울함과 외로움으로 이 여정을 시작했어요. 자녀의 무심한 대답, 부모님의 간섭, 배우자의 무관심은 가슴을 답답하게 했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아픔을 공감하고 원인을 이해하며 지혜로 풀고 자비로 품으며 실천으로 키우고 관찰로 완성하는 길을 보여줬습니다. 금강경은 속삭여요. 지금 이 순간이 너의 날개다. 이 가르침은 오해를 넘어 이해로 하나 되는 가족의 희망을 열어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정을 복귀하고 소통으로 가까워지는 길을 다짐해 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이해로 가족과 가까워지고 싶나요? 우리의 여정은 공감에서 시작됐어요. 왜 날 이해하지 못해? 라는 억울함과 가족인데 왜 멀까? 라는 외로움은 우리 모두의 아픔이었죠. 자녀가 엄마, 나 바빠라고 말할 때, 부모님이 그건 안 돼 라고 반대할 때, 배우자가 오늘 좀 피곤해라고 무심할 때, 우리는 그 아픔을 함께 느꼈어요. 법구경은 위로했어요. 마음이 다투면 고통이 온다. 이 공감은 혼자 아파하던 마음을 따뜻하게 품었죠. 다음으로
오해의 원인을 들여다봤어요. 가족은 내 맘을 알아야 해라는 기대,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라는 가정, 말하지 않은 침묵이 오해를 키웠습니다. 반야심경은 말했어요. 모든 것은 공하다. 이 지혜는 오해의 뿌리를 가볍게 풀어줬어요. 여러분은 어떤 아픔을 공감하고 어떤 원인을 이해했나요? 그리고 우리는 철학과 자비로 오해를 풀었어요. 금강경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물라고 가르쳤죠. 모든 감정은 지나가는 무상함, 가족도 아픈 자비, 지금에 머무는 마음은 억울함을 덜고 소통을 열었어요. 자녀의 무심함에 너도 힘들었구나 라고 공감하고 부모님의 간섭에 이 순간은 지나갈 거야 라고 바라봤죠. 아미타경은 자비로 나를 위로하고 가족을 품으며 경계를 세우는 길을 보여줬어요. 자비는 모든 것을 잇는다. 자녀에게 지금은 이 말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고 부모님께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나누며 배우자와 너도 지쳤구나 라고 공감했어요. 이 철학과 자비는 오해의 벽을 낮췄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혜와 자비로 가족을 이해했나요? 우리는 실천과 관찰로 소통을 키웠어요. 법구경은 작은 실천이 평화를 낳는다고 했죠. 아침 5분 호흡으로 나는 괜찮아라고 위로하고 내가 있어 고마워라고 감사하며 내 맘 말해줘라고 대화하고 지금은 나도 실계라고 경계를 세웠어요. 이 실천은 소통의 씨앗을 심었죠. 반야심경은 감정을 관찰하는 길을 열었어요. 공즉시공, 자녀의 말에 억울했구나 라고 인정하고 지나갈 거야 라고 수용하며 부모님의 간섭에 답답했구나 라고 바라보고 사라질 거야 라고 맡겼어요. 배우자의 무심함에 외로웠구나 라고 다독이며 덧없어 라고 풀었죠. 이 관찰은 오해를 싸우지 않고 소통으로 완성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실천과 관찰로 소통을 키웠나요? 이 여정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지만 이해로 가까워질 수 있어요. 자녀가 엄마, 고마워라고 미소 짓고 부모님이 내가 노력하는 거 알아라고 말하며 배우자가 우리 얘기 좀 할까? 라고 손 내밀 때 마음은 따뜻해집니다. 금강경은 말해요. 지금 이 순간이 너의 날개다. 이 지금은 가족이 날 이해해야 해라는 부담을 내려놓고 우리가 함께하라는 기쁨으로 소통을 열어줍니다. 은희 씨는 50대, 자녀에게 내가 있어 고마워라고 감사하며 가족과 가까워졌어요. 준호는 20대, 부모님께 제 맘 들어주세요 라고 대화하며 자유를 찾았죠.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희망으로 가족과 하나 되고 싶나요? 이 희망을 키우는 건 작은 실천이에요. 매일 아침 5분 호흡하며 나는 괜찮아 라고 위로해보세요. 저녁에 감사일기에 가족이 있어 고마워 라고 적어보세요. 자녀에게 내가 요즘 어때? 라고 부모님께 저 이런 고민 있어요 라고 배우자와 우리 얘기할까? 라고 대화해보세요. 지역 명상 모임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해 같은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법구경은 위로해요. 작은 선행이 큰 평화를 낳는다. 이 실천은 오해를 넘어 이해로 이어지는 다리를 놓아줍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실천으로 소통의 씨앗을 심으면 가족은 더 따뜻해질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실천으로 소통을 지속하고 싶나요? 금강경의 가르침은 이 여정을 완성합니다.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물라고 하셨어요. 자녀의 무심함, 부모님의 간섭, 배우자의 무관심은 조건에서 생긴 순간이고 우리의 억울함은 이해받고 싶은 마음에서 왔죠. 하지만 지금이 날개라는 가르침은 과거의 아픔과 미래의 두려움을 넘어 지금의 소통으로 가족을 이어줍니다. 저녁 식탁에서 자녀와 오늘 어땠어? 라고 웃으며 묻고 부모님께 고마워요 라고 전하며 배우자와 너와 함께라 좋아라고 속삭여보세요. 이 지금은 오해의 무게를 덜고 이해의 따뜻함으로 마음을 채웁니다. 금강경은 말해요. 지금에 머무는 자는 모든 것을 품는다. 여러분은 어떤 지금으로 가족을 품고 싶나요?
이 여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가족과의 소통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지만 매일의 작은 실천이 이해의 꽃을 피웁니다. 가족인데 왜 내 맘을 몰라? 라는 아픔은 가족이니까 함께 배워갈 수 있어 라는 희망으로 바뀌어요. 반야심경은 모든 것은 공하다라고, 아미타경은 자비는 있는다라고, 법구경은 작은 실천이 평화다라고 가르쳤죠. 금강경은 이 모든 지혜를 지금으로 모아줍니다. 지금 이 순간이 너의 날개다. 여러분의 가족은 이미 그 날개를 펼 준비가 됐어요. 지금 소통의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이해로 가족과 가까워지고 싶나요? 자, 지금 이 순간 부드럽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코끝의 차가운 공기, 가슴의 따뜻한 움직임, 이 숨결 속에 이미 이해의 씨앗이 있습니다. 억울함과 외로움은 무겁지만 지금의 당신은 충분해요. 금강경은 말해요. 지금 이 순간이 너의 날개라. 이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이해로 가족과 하나 되고 싶나요?